마음속이 답답해서 일어나는 울화입니다. 우라병, 화병의 다른 말이기도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병이라기보다 결국 드러나는 질환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화병, 경희대 한의대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화병이라고 하면 여성 질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남성에게도 화병의 위험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화병은 이제 여성이 특징적으로 많이 이제 발견됐고 치료는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남성에게도 많이 진단되고 치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병의 상병명이 있는데요. 이제 건강보험 관련해서 그 상병명, 화병 상병명을 통계 자료를 보면은 진료 인원을 보면 2013년도에 한 13,858명 정도에서 2017년도에 13,757명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됐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2,256명에서 오히려 2,841명까지 한 25.9%가 증가한 거로 보이고 여성은 오히려 2013년에 한 11,000명 정도에서 2017년에 10,000명 정도로 한 6%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결국 이런 것처럼 이제 전체 화병 환자 수는 비슷하다고 보지만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좀 올라갔고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연령별 화병 진료를 많이 받는 그런 때를 보면은 60대가 22%로 가장 많았고 또 성별로 보면은 남성에서는 40대가 가장 많은 화병 진료를 받았고 여성이 60대에서 가장 진료를 많이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남녀 성비도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남성 환자들도 화병의 위험성들이 많이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젊은 남성들 중에서도 화병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2019년 건강보험 심사평가 통계에 따르면은 이제 40대 경우는 이제 남성 환자들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여성들은 이제 조금 더 비슷비슷하게 이제 남녀 비율이 거의 같다는 정도로 나타나서 젊은 남성들에게 있어서 화병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병에 대해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정신과 신체를 좀 분리하지 않고 같이 볼 수 있다는 그런 심신의학적 개념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신적인 질환과 신체적인 그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이 이제 한의학의 기본적인 건강에 보는 인식이 같이 볼 수 있어서 그 어떻게 보면 심신 이론론적인 그런 인간관을 간지했던 한의학의 장점들을 나타날 수가 있어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화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거나 짜증이 나거나 화를 낸다고 할 때 그 화와 불화자를 쓰는 화가 동일시되는 그런 몸 상태여서 그런 화병이 우리 여러 가지 신체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내분비적인 거나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보고 정신과 육체를 다 같이 치료하는 그런 쪽의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화병으로도 불리지 않습니까? 울화가 치민다는 표현을 생각하면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위험 증상인가 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뭔가 북받쳐 오른다, 뭔가 가슴 속에부터 이제 올라오는 그런 증상들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울이나 불안이나 또는 분노 이런 부정적인 정서 중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나타나서 뭔가 신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노심초사 뭔가 애간장을 태운다 뭐 화를 속을 끓인다 뭐 이런 걸 했을 때 그 화의 특성이 우리 목화토금수 중에 이제 불에 해당하는 것들은 위로 불꽃 화의 기운들 또는 위로 올라오는 것들의 그런 특성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어서 증상들이 이제 뭔가 위로 이제 치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이어서 우리가 이제 질병이 스트레스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래 있었을 때 어떤 감정적인 것이 위로 올라오고 또 이제 분노를 억제를 못하고 또 참을성이 부족하지 못하고 화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치밀어 오르는 증상들로 나타나고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화병, 울화병의 그런 증상들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수족냉증은 음이 강해지는 것이고 화병은 양이 강해지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음과 양의 기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리가 한의학에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할 때 화가 어떻다, 음이 어떻다, 또는 오행이 어떻다, 오장육부가 어떻다, 이러한 예전 전통적인 그런 동양 철학적인 용어들을 같이 쓰는데 이런 거를 이해를 할 때는 생리적인 음양이 있고 또는 병리적인 음양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분에 해당하는 거, 물에 해당하는 거, 또는 그늘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처럼 뭔가 차갑고 뭔가 안정적이고 정체되는 거라면, 화라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돌릴 수 있고 햇볕에 있고 또는 낮에 해당하는 거고 여름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이 두 가지의 개념들이 나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항상 많으면 좋다, 적으면 나쁘다, 또는 뭐 많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음양이 조화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족냉증이 음이 강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수족냉증이 양이 약해졌기 때문에 올 수도 있는 거고, 화병이 양이 강해져서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화병에서 오히려 음이 적어져서 부족해져서 오는 허증의 개념들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몸에 병이 올 때는 음양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두 개가 균형이 깨지는 그런 상태가 오는 것이 이런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어떤 병의 이런 증상의 특징적인 것뿐만 아니라 한의학적인 변증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불이 있는 건지, 실제로 또는 수분이 넘치는 건지, 오히려 거꾸로 불이 부족한 건지 또는 수분이 부족한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처방들이 달라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한의학적인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화병의 증상, 환자들은 주로 어떤 표현을 하나요? 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증상. 우리가 열감이 있으면서 뭔가 위로 확 뻘개진다든지, 또는 그러면서 이제 감정적인 억울함이나 뭐 분노감, 또는 이제 상열감, 그러면서 치밀어 오른다는 거는 이제 가슴이 답답하거나 뭐 인후부나 목 부위에 뭔가 덩어리지 뭐가 탁 걸리거나 막히는 증상이나 또는 입이 자주 마르거나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일반적인 그런 화병의 그런 신체적인 증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것과 더불어서 뭐 갑자기 뭐 분노가 치민다든지 뭐 화를 참지 못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또 가슴은 뜨거운데 또 오히려 또 손발은 차가운 것들을 호소하게 되면은 이선 화병은 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화병에 잘 걸리시는 분들 보면 너무 좀 참기를 잘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 분들을 가지면서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이게 계속 누적이 되고 뭔가 참고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런 것들로 감정적인 거로는 변화가 없지만 신체적으로 확 나타나서 혼자 이제 얼굴이 붉거나 뭔가 목에 걸렸거나, 그래서 오히려 다른 질환, 뭐 소화장애나 다른 뭐 역류성 식도염이나 뭐 다른 것들로 의심되지 않을까 싶지만 또 검사해 보면 이상이 없는 그런 상태일 때 화병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화병은 이제 분노를 억제해서 생기는 이제 분노 증후군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스트레스로 이제 심해져서 나타나는 그런 정신과 질환이 조금 더 우선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신체적인 것으로 또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또 그런 증상들은 개인적인 차이가 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에 화병까지 더해지면 증상은 더 심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가장 이제 그런 화병과 비슷한, 그리고 갱년기 증후군으로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화병 증상으로 오셨다가 뭐 갱년기로 진단받거나 이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상열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얼굴이 뻘개지고 뭐 땀이 나면서 계속 열이 화끈거리는 그런 상열감이 나타나거나, 또는 이제 갱년기가 되면서 갑자기 짜증을 잘 내거나 뭐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착하고 성격이 좋았던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이유 없이 뭐 버럭버럭 화가 나는 이런 것들이 갱년기와 화병의 공통점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 연령대가 되죠. 우리나라 나이로 평균 뭐 49에서 50세가 됐을 때 폐경이 되면서 이 전후로 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갱년기가 되지만, 화병은 이런 거와 무관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또 갱년기는 또 딱히 스트레스나 이런 거 받는 데가 걱정이 없이 다 괜찮은데도 갑자기 그런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화병은 그동안 이제 누적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조건들이 오래 지속돼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볼 수 있어서 증상만으로는 구별을 못하지만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보면 갱년기와 좀 다른 화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화병은 병인가요? 증후군인가요? 네, 화병도 이제 우라병으로 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증후군으로도 볼 수가 있죠. 딱히 병이라고 하는 거는 할 수는 없는 게 딱히 어떤 지금도 화병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구별이 되거나 뭐 나눠지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고 스트레스에 의한 분노나 또는 정신 장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나 범주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다른 질환들 뭐 인격 장애나 또는 정신과 질환이나 다른 뭐 기질적인 질환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이런 분노와 관련된 다른 질환들이 있으면 그 질환으로 보는 거고 다른 질환으로 진단이 안 됐을 때 한방 의료기관에서 화병으로 이제 상병명으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약간 증후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또 딱히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보다는 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뭐 우울증과 화병이 같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뭐 불면증과 화병이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신체적인 질환들과 병행돼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꼭 이제 심한 증상들이 있고 뭔가 설명되지 않는 증상들이 있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조금 더 화병을 가능성을 두고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또 우울증과는 어떤 차이로 설명이 될까요? 네, 우울증과는 좀 다른 게 우울증은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을 화병에서 뭐 불면이라든지 또는 뭐 불안하다든지 뭐 허무한 느낌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울증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이 좀 무미건조하거나 의욕이나 생동감이 넘치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기분이 좀 다운되는 그런 것들을 인해서 뭐 체중 감소라든지 뭐 식욕 감소라든지 또는 피로나 우울한 기분 또는 이제 흥미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또 사고나 집중력이 감소되고 뭐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좀 있는 반면에 화병은 이제 뭐 막힌 거거든요. 그래서 답답하고 숨이 막히기도 하고 위로도 열이 나지만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생동감이 넘치는 경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분노증후군이라고 할 정도로 뭔가 다운되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터트려주고 나오고 싶은 격한 감정이나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이 서려 있다 또는 화병이 있으면은 이 상황을 극복하고 버티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꾸 다운이 된다고 하면은 또는 반응이 없거나 무미건조한 그런 쪽이라 그러면 화병은 오히려 화에 해당하는 이제 불에 해당하는 특성들이 나타나는 그런 열감이나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우울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신과적인 진단 검사에서 우울증과 화병이 비슷한 양상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증상으로만 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진단을 또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문제, 신체적인 증상까지 동반이 된다면 진단도 쉽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화병 자체가 신체적인 그런 증상과 정신 증상이 같이 나는 증후군이기 때문에 꼭 이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서 이건 화병이야라고 할 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질환을 진단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신체적으로 나타날 때 갑자기 이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시기에는 뭐 고혈압이 더 나타난다든지 뭐 당뇨가 나타나든지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또 그런 해당되는 질환을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갑상선 기능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도 좀 뭔가 위로 열이 나고 열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같이 좀 진단을 하고 또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단 기준이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진단 기준 특징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화병의 진단 기준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신체적인 그런 증상들, 핵심적인 증상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4가지 중에 3가지가 나타나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가슴이 답답하고 또는 두 번째 열감 그리고 이제 치밀어 오르는 거나 또는 목이나 명치에
막힌 이제 덩어리가 느껴질 때 이런 핵심적인 신체 증상 4가지 중에 3가지 이상 나타나야 되고, 또 핵심적인 심리 증상이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자주 느끼거나 마음에 응어리나 한이 있는 그런 심리적인 증상 2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나고, 또 이와 관련되는 신체 증상들이 뭐 입이 마르거나 목이 마르거나 두통, 어지러움증, 또는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런 게 관련 신체적인 거 4가지 중에 2가지 이상, 또는 이제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밀거나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거나 자신이 초라하고 불쌍하게 느껴지거나 두렵거나 깜짝깜짝 놀라는 증상들이 3가지 중에 2가지 중에 나타나서 대략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을 때 화병의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고, 또 해당 관련되는 그런 다른 유관할 수 있는 타 질환들이 진단이 안 될 때 화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이 화병은 증상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똑같이 이제 화병을 앓고 있는 주부들을 진찰을 하다 봐도 그 스트레스나 이런 반응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 열이 많거나 또는 몸이 차거나 성격이 소극적이거나 외향적인 사람 모두 다 이제 화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도 이제 변증이라 그래서 어떤 증상들을 봤을 때 뭐 간기울결이라 그래서 뭐 간 기울이 울체돼 있거나, 또는 음허황이라 그래서 수분이 마르고 화기가 올라간다든지, 또는 이제 심신불교라 그래서 뭐 소변 이상이라든지 여러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또는 이제 기혈이 양허해서 완전히 기운이나 피가 부족해서 뭔가 허증, 무기력한 것들 증상들 나타나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담유라 그래서 다물이라고 해서 뭔가 응체되거나 뭉치는 그런 노폐물들이 좀 쌓여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에 따라서 한의학적인 변증도 좀 다르게 되고, 치료 방법이나 처방이나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증상도 다양해서 치료법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화병의 치료 어떨까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치료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침뜸이나 한약이나 또는 뭐 부항 치료라든지, 또는 이제 정신신경학적인 그런 지지요법이나 여러 가지 상담요법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이제 단순하게 뭐 정신과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증상을 또 완화할 수 있는 뭐 통증이라든지 뭐 소화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가 오래돼 있거나 뭔가 원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증상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가슴에 뭉친 기운을 풀어주거나, 또는 위로 화가 올라가는 것을 내리면서 전신 기운을 순환시켜주는 거나, 또는 이제 담음이라 그래서 뭔가 순환되지 않고 막혀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주면서 신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부분들로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되고 다양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한약이 주는 효과는 뭘까요? 어떤 약재들이 쓰이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이제 기는 양을 움직이는 이제 화가 되기 때문에 화를 내려주고 담을 시켜주고 뭔가 막힌 거를 뚫어준다, 그런 치료 방법이 돼서 결국은 이제 그런 담음을 찌꺼기를 없애주는, 그럴 때는 이제 바나 진피 같은 순기제를 쓰게 되는 거고, 또 이러한 것들이 비위 기능이 약하면서 기운이 떨어져서 오게 되는 경우는 보호해주는 그런 기운을 보강해주는 뭐 환기나 인삼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불안하거나 또 잠을 못 자거나 이럴 때는 뭐 백복신이나 원지, 석창포 같은 그런 약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 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체질을 보거나 또는 변증을 통해서 특히 이제 뭐 어떤 증상들이 우선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맞춰서 한약을 치료를 하고, 기본적으로 순환도 시켜주고 허한 거는 채워주고 좀 막힌 거는 뚫어주는 그런 것을 조합하는 그런 처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침 치료와 뜸은 어떨까요? 네, 침 치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순기시켜주는, 기운이 뭔가 막혀있고 이런 것을 뚫어주는데 가장 이제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목에 막혔을 때 같을 때는 이제 약물도 되어 있지만 침을 치료를 하면은 이제 조금
일시적으로 그런 효과들을 볼 수도 있고 답답한 게 뭐 이게 좀 뚫리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침 치료를 하고 나면은 이제 잠도 저녁에 좀 더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증상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각종 나타나는 소화장애 복부 증상이라든지 또는 뭐 우울감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의 정신 증상에도 침 치료는 효과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보충시켜주면서 조화롭게 해주는 그러한 조화시키는 기본 치료로서 침이 매우 효과적으로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뜸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 침의 효과에 더불어 온열 작용들이 되어 있는데 화병이 이제 상부 쪽에는 열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수족냉증처럼 하부 쪽에는 굉장히 차가운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음양이 불균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제 하체 쪽으로는 따뜻한 뜸 치료를 해서 오히려 뭔가 순환되고 음양이 위아래 균형을 찾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 뜸 치료가 됩니다. 도움이 되는 지압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장 이제 유명한 게 이제 가슴치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중열, 뭐 단중열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양젖꼭지 가슴에서 이제 양젖꼭지 사이 중앙에 어떻게 십자가로 딱 선을 그었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자리가 이제 단중혈, 뭐 전중혈이라고 했던 그런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보면은 이제 눌렀을 때 오히려 이런 화병이 있을 때는 심한 압통점으로 느껴져서 진단점도 되지만 이 부분을 좀 가볍게 지압을 해주거나 살짝 이렇게 두드려주는 그런 쪽으로 하거나 해도 오히려 이제 그런 가슴이 답답한 증상들을 좀 이완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전중혈을 좀 눌러주거나 아니면 이제 지압을 해서 완화시켜주거나 이런 쪽이 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약간 한숨쉬기라 그래서 한숨을 같이 해서 좀 심호흡을 해서 이게 횡격부에 있는 근육들을 좀 이완시키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이제 그런 같이 지압을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눌리고 막히는 감정의 화병은 치료가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감정적인 증상들이 심할 때에는 이제 약물이나 또는 침치료, 뜸치료도 있지만 어떤 상담이나 이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통해서 그런 한방정신요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랬을 때는 이런 면담 통해서 뭐 발병 동기라든지 또는 환자의 대처 방식 또는 환자의 성격이라든지 또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역학관계나 스트레스가 왔던 그런 연관성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치료 동기도 부여할 수도 있고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우울, 불안 같은 정신 증상 개선에 있어서는 이런 한방 정신요법이나 우리가 상담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혹시 화병인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화병의 진단의 핵심은 신체적인 증상이 네 가지.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제 위로 열감이 튀어오르는데 그게 뭔가 이제 북받쳐서 치밀어 오르는 느낌들이나 또 그러면서 목에 맥이라고 해서 목이나 명치에 뭔가 딱 뭐 걸려 있어서 이게 걸려 있는데 뭐 뱉어도 뱉어지지도 않고 뭔가 답답한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이 중에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하면 일단 화병으로 의심하고 만약에 다른 어떤 뭐 다른 소화기 질환이라든지 뭐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신체적인 그런 질환이 진단이 안 된다고 하면은 화병을 의심하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 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주로 어떤 말씀을 주세요? 네, 화병은 이제 울화병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어떤 스트레스나 또는 본인에 있는 문제들을 풀지 않고 묵히고 쌓아뒀던,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키웠던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합니다. 누구나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화병도 또한 이런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해주고 풀어낸다고 하면은 예방도 될 수 있고 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화병이지만 화를 잘 내자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고 참아서 생기의 분노를 억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적절히 화를 잘 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분노가 오히려 더 심하게 폭발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좀 정제된 상태에서 어떤 분노를 표현하거나 불만을 표현하거나 억울함을 표현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법들이 오히려 화병도 예방을 하고 화병들을 좀 이완시키는 데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화병과 관련해 말씀 들었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